그 백신 보급 운동을 하라고 여러 나라, 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다 댕겨봤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 생각은 뭔 거니, 이렇게 한국 혼자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구를 한국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그게 결국은 국제백신연구소가 됐어요. 그건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유엔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유엔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 직원이 됐어요. 일부러 그래서 유엔에 예, 들어가신 그래서 거예요? 유엔에 이제 그거를 찬성하는 유엔 개발 계획에 직원이 있었어요. 예. 그때 유엔 여러 기관, 그러니까 유니세프 아시죠? 아동 관련된 거. 월드뱅크, 세계은행, 그것도 유엔 기구예요. 유엔 개발 계획,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 거기에 록펠러 재단이라고 미국 재단인데, 그 5기관이 모여서 신생아 아동 백신 보급 운동을 크게 전개하려고 기구를 만들었어요. 1991년에. 근데 마침 그 해에 내가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국제 백신 연구소 하나 만들자. 그래서 유엔이 좋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거예요. 그거 만드는데 뭐 반대도 많았죠. 한국도 반대했고. 한국에서 왜 반대를 했어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난 이제 그 계획은 그거를 동아시아에다가 세우자. 동아시아는 인구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면 이런 쪽에 굉장히 의욕이 있고 분명히 관련된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선 백신이 제일 필요한 게 인구가 많은 나라잖아요. 중국, 인도. 그게 다 아시아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중국, 일본, 한국 정도 되면은 그런 정도의 정부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설득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하여튼 유엔 안에서도 논란이 많고 그러다가 한 7년 걸려서 한국에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나도 다 아는 학자들이죠. 조한규 장관 서울대학교 총장하다가 교육부 장관하고 나와 계신데 그 양반이 한국 바이오 산업 뭐라 하더라? 촉진위원회인가? 이런 걸 하고 계셨는데 국제백신연구소를 한국에서 좀 유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중국, 한국, 타일랜드에 아주 심한 경쟁이 붙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서 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 하여튼 결국 한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길지만 한국 유치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교에서 땅을 내고 정부가 돈을 댄다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우리가 국제백신연구소를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한국으로 왔죠. 그 중심에는 박사님이 계셔서 박사님이 우리 한국으로 유치하도록 저는 뭐 힘을 한국에 쓰신 왔으면 거죠. 좋았겠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중국은 중국들이 유치원회가 있고 다 있었죠. 그리고 유엔 안에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이 카나다 보건부 장관, 영국의 유명한 연구소 소장, 그다음에 인도의 인도 국립면역학 연구소장, 그다음에 미국의 NIH의 그 간부 등 분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심사를 하죠. 다 현장 방문해보고 그걸 준비하는 거를 각 나라에서 했고 그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뒤에서 불을 땡겼는지 그게 잘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주 세계적인 기관이 됐죠. 한국에 그게 정식으로 여러 나라가 조약에 서명을 해서 만든 국제기구 제일 1호예요. 네. 정말 큰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내가 한국으로 왔다고 그랬는데요. 교수직을 포기하고 귀국했던 건 아니고
그때 그 유진 때는 내가 사무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랬어요. 예. 유엔에 있을 때도 내 가족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자주 왔죠. 나중에는 이제 연구소가 생기게 되니까 내가 그 임시로 거기 소장을 하니까 한 2년 동안 한국에 와서 살았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 백신 연구소의 역사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25년이 됐어요. 정식으로 출범한 지. 재작년에, 그게 1997년이니까 22년에 25주년 기념을 상대하게 하고, 지금은 한 40개국이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됐고, 연구소가 스웨덴, 그 다음에 비엔나, 아프리카, 이렇게 그 지역 사무소가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 소장하는 분이 한국계 미국 의사인데, 제롬 김이라고 하와이 출신인데 아주 그분 열심히 해요. 그분은 그 에이즈 백신 관련 일을 미국 군 의관으로 대령으로 그 미국 군대에서 에이즈 백신 개발 쪽 일을 하던 분이에요. 타일랜드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거기서 그 양반을 만났는데 나중에 다행히 그 양반이 여기 연구소 소장으로 와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죠. 그럼 국제 백신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유치되고 연구소가 세워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징적인 첫째는 네.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네.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거 옛날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백신 만들어도 아무도 안 써줬는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 백신 연구소의 중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최근에 제일 중요하게 밀어붙인 게 콜레라 백신이에요. 콜레라가 한국에는 없죠 지금. 근데 지금 콜레라 때문에 매년 수십만 명이 죽어요.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뭐 라틴 아메리카. 근데 그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에요. 콜레라 박테리아가 오염된 물 속에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는 상하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상수도도 오염돼 있고 그래서 음식에 뭐 그렇고 주로 이제 사람에서 이렇게 음식 사람한테 사람 그러면 그 콜레라는 그게 아주 심한 설사병이거든요. 그게 1년에도 뭐 수십만 명이 걸리고 그중에 몇만 명이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그 백신이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에 한국 그 국제백신연구소가 주동이 돼서 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한국 춘천에 새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백신 전문 회사를 누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콜레라 백신을 생산해서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한 콜레라 백신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콜레라를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그거를 주사를 해야 됐어요. 주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주사기가 있어야 되고 뭐 비싸고 뭐 그렇잖아요. 그거를 재작년부터 한국 회사하고 국제백신연구소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먹는 백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화마비 백신처럼 갓난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입에다가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거를 만드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글쎄요, 한국한테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백신 학 강의를 들으러 여기 매년 와요. 수십 명씩. 우리나라로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기구가 커져서 한국 정부도 돈도 많이 내고 여러 나라에서 돈을 내죠.
그 게이츠 재단이라고 아시죠? 빌 게이츠가 만든 네. 재단. 그게 이 백신 연구소 초창기에도 돈을 아주 많이 냈어요. 1억 5천만 불인가 결국 되고 그랬어요. 한국 정부보다 훨씬 많이 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돕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단체가 됐는데 여기 한 200몇 명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게 이제 비엔나에 유럽 사무소가 있고 스웨덴 협력 연구소인가 뭐 하여튼 뭐가 있고 작년인가 아프리카 루안다에다가 아프리카 사무실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됐죠, 명실상부하게. 그럼 한국도 물론 덕을 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회사에서 백신 만들었어도 세계에서 누가 한국 가서 그런 얘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변했죠, 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을 때 백신을 개발하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되었던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은 만들지 않았는데, 네. 그거는 뭐 하도 급하고, 그 소위 mRNA 백신이라고 그걸 만든 게 세계에서 2군데잖아요. 근데 그건 역사가 짧아요. 근데 하여튼,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유행병이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대항하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러다가 그 mRNA 백신이라는 게 혁명적으로 새로 나온 기술인데, 그거를 빨리 서둘러서 2년 만에 백신을 개발하고 허가를 내주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거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보통 백신 만들면 한 10년 연구하고 한 10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백신 연구소 간 일은 없고 대신 한국이 그 테스트 킷은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바이오 산업에 한국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 뭐라고 그럴까 선진국 중에 하나예요. 그게 80년대로 돌아가면서부터 쭉 생긴 거예요. 그게 유럽에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유럽에 영국 몇 나라 빼고는 한국이 더 잘하죠, 그런 건. 지금 한국이 그쪽에 일본보다도 더 잘해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세고. 근데 그게 다 지난 30년 동안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열심히 했죠, 봐요. 박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일찍부터 공부를 하셔서 그쪽 분야에 길을 여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백신 연구소를 유치하시면서 발전시킨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요. 예. 뭐 선견지명에 있어서 알고 그런 건 아니고 재미있으니까 하다가 그렇게 잘 걸린 거죠.